네,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일이 있어갖고 여태껏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집필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이쯤이면은 책이 이제 시중에 나오는데 책이 어떤 책이냐? 그 스페인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 교양서적, 인문교양서적이죠.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책에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에 대해서 제가 실제 공부했고 여행하면서 그리고 책을 쓰면서 그 취합했던 정보들을 가장 쉽고 그리고 스페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계속 컨텐츠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은 스페인 하면은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여쭤보기도 해요. 그리고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런 중에 여러 가지가 그 스페인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독립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이 카탈루냐 독립,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독립이죠.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그 카탈루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잘 모르세요. 왜냐면은 카탈루냐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로 치면 도 개념이죠. 그 자치구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지로나나 아니면은 거기 바르셀로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르셀로나고요. 지금 독립을 카탈루냐 독립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바르셀로나의 독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제가 이 2017년 10월이었을 거예요. 2017년 10월에 카탈루냐 의회에서 이 독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게 총 투표 43%, 그리고 그 중에 찬성 92%, 반대가 8%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이 바르셀로나 독립에 대해서 그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열망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나타내주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 저는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스페인 광장, 바르셀로나의 스페인 광장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받아보는 정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혼잡하고 막 사람들이 시위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질서적이고 어떠한 혼동이나 이러한 단어를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3% 중에 찬성이 9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57%는 반대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해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뭐 천천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57%가 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반대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으로 독립을 해버리면은 해결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스페인 안에서도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가장 냉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대표가 되는데요.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지켜보자. 우리 카탈루냐가 나가는 게, 바르셀로나가 나가는 게 과연 옳은 길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편에 있는 게 스페인 국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카탈루냐 국기예요. 만약에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은 이 국기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아파트 테라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10층짜리다. 그러면 자기 층마다 지지하는 국기들을 달았어요. 그래서 뭐 1층에는 스페인, 2층에는 카탈루냐 국기 뭐 이런 식으로 달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카탈란이라는 카탈루냐에서만 쓰는 지역어를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카탈란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요. 그 외에도 파이스 바스코, 그러니까 바스코 지역이죠. 그리고 갈리시아 지역도 자기의 지역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다룰 예정이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카탈루냐 사건, 카탈루냐 독립이죠. 카탈루냐 독립을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왜 만약에 유럽권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지방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쉽지만, 저희가 보려면 지금 동북아시아, 한국,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러한 나라에서 자랐던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하기가 약간 힘드신 게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에 그 통일신라 때부터 중앙화된 집권 안에서 저희가 나라라는 개념으로 계속 살아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IMF 같이 막 금 모아서 빚을 갚고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유럽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카탈루냐 지역, 그 바르셀로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책을 자신들이 펼칠 수 있는 자치권이 일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탈란 지역어를 쓰고 있고요. 바르셀로나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을 동시에 봐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 뿌리를 한번 보자면 세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독립, 핍박, 그리고 차별입니다. 우선 독립은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앙정부는 마드리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은 독립을 2번 해요. 독립 시도를 2번 한다는 거죠. 이거를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 2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 건 말고 나중에 다시 독립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스페인은 한국처럼 이 독재 정권이 들어왔었던 적이 있어요. 어쩌면이 아니죠. 한국보다 더 혹독한 독재 정권이 드러났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코 프랑코라는 장군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람한테 어떤 장군이라는 이런 명칭을 주고 싶진 않지만, 여전히 스페인에서도 뭐 프랑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키지 않지만, 네. 그 다음에는 차별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바르셀로나랑 비교되는 게 어디냐면 바스코 지역입니다. 바스코는 스페인 북동쪽에 있는 빌바오라는 도시를 필두로 내세우고 있는 그 바스코 지역인데요. 여기랑은 이제 세금 자치권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독립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그 프랑코 정권이 있었을 때 워낙 혹독하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스페인 정부 마드리드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스페인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축이 있어요. 마드리드, 바스코 지역에 있는 빌바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바르셀로나 지역인데요. 요 남은 두 지역에 비하면, 마드리드는 빼더라도 요 바스코 지역에 비해서 자신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권이에요. 바스크와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은 바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금을 중앙정부, 그러니까 거둔 세수를 일부 중앙정부에 세금을 보내고 나머지들은 자체적으로 세금을 쓸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있긴 하지만 그 경제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왜 바스코는 그러는데 우리만 그러냐, 불평등하다. 요거에 보시면은 Not robo 마드리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은 마드리드가 우리를 강도질한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빼앗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수가 충분히 바르셀로나 쪽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거를 마드리드 정부가 낙후된 도시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자, 지금까지 바르셀로나 독립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카탈루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독립을 원하는지 이런 역사적 뿌리와 그리고 현재의 문제, 경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번에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도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예전부터 중앙집권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 그리고 스페인뿐만 아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과연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정부, 스페인으로서 독립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걸고 넘어지는 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왜냐면 브렉시트, 얼마 전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죠. 세부 사안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브렉시트 할 수 있다. 그렇게 치면 뭐 바렉시트가 되겠죠. 그러면 바렉시트가 됐는데 우리도 그럼 바렉시트 하자. 그렇게 될 경우 바르셀로나는 과연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없다면 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